안녕하세요. 맥 커스텀 아티스트 맥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컨텐츠는 2019년 iMac 기본형에 대한 풀 옵션을 만드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고요. 오늘 할 작업들은 3.1 6코어 i5 제품을 바로 이 i9 제품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퓨전 드라이브는 SSD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좀 더 쾌적하고 기본형 iMac이 아닌 워크스테이션으로 이제 재탄생하는 맥 제품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본형에 대한 사양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제품은 iMac 2019년도 중급형 모델이고요. 3.1 6코어 i5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기본형이죠. 8기가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을 보시면은 애플에서 사실은 1테라 퓨전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름다운 쓰레기죠. 퓨전 드라이브를 오늘 제거를 할 거고 거기에 이제 메모리 이제 증설을 32기가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기본형 중급형 같은 기본으로 지금 긱벤치 점수를 보여드리면은 자,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자, 1069점이 지금 마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코어이기 때문에 멀티코어 쪽에서는 3430점 자,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수치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과연 풀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한번 따라 보시면은 좀 더 비교가 쉽게 될 것입니다. 분해를 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Mac의 분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액정 분해가 되겠죠. 액정 분해할 때 쓰는 롤러입니다. 뭐 혹자들은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제 기타 피크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리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꼭 전용 롤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T5 별 모양 드라이버와 T9 별 모양 드라이버, T10 별 모양 드라이버, T20 별 모양 드라이버 4개가 필요하겠고요. 자, 먼저 액정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정상 사실은 지금 잔여 전류가 있기 때문에 전원을 끄신 이후에 3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진 이후에 분해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요. 자, 30분이 지났죠. 이제 액정을 분해를 할 텐데요. 측면 쪽에서 먼저 넣으면은 롤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액정 분해 작업은 최대한 천천히 신중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롤러로 가볍게 눌러주시면은 붙어있는 테이프가 벌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 부분들을 계속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 자, 밀어주고 있는데 자, 이 카메라 모듈이 있는 쪽에서는 이 롤러가 카메라 모듈을 건드리지 않게 천천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액정이 분리가 됐으면은 자, 액정을 조금씩 천천히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액정과 지금 본체 쪽으로 연결된 케이블이 2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부분들을 보면은 자, 아까 롤러를 이용해서 위로 제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두 선을 제거했으면은 자, 밑에 부분에 아직 액정 테이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끝 부분을 잡고 자, 쭉 당기시고요. 자, 아랫부분에 있는 자, 액정 테이프를 마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아직 마무리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액정 테이프는 이 롤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긁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액정이 분리가 됩니다. 자, 액정이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자, 조심히 내려놓으시고요. 분해한 액정이 남아있는 액정 테이프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조립할 때도 용이하니까는 제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에 남아있는 테이프를 다 제거했으면 이제 액정은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T10 육각 볼트를 통해서 자, 좌우측 스피커와 본체 쿨러를 제거를 할 겁니다. 자, T10 볼트를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자, 쿨러도 풀어주시고요. 자, 우측 스피커를 먼저 제거를 하고요. 자, 먼저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잭을 먼저 뽑아준 다음에 자, 걸려있는 부분을 힘껏 잡아 빼면은 자, 왼쪽 스피커가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자, 오른쪽 스피커 쪽을 제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전원 스위치 부분하고 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자, 이 케이블의 단절을 먼저 파워보드에서 빼주신 다음에 자, 이 케이블이 상하지 않도록 살살살 자, 빼주시면은 일단은
이 스위치와 케이블을 먼저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잠깐 제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필요한 도구는 T9 육각 볼트가 필요하겠는데, 자, 하드디스크와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의 볼트를 T9 볼트로 자, 풀어주고요. 일단 먼저 스피커를 빼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자, 제거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와 메인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단자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스피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쿨러는 자, 메인보드와 있는 이 커넥터를 자, 빼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쿨러의 안쪽을 보시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먼지를 나중에는 꼭 청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T10 볼트로 자, 싱크탱크 쪽에 있는 숨어있는 볼트 2개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T9 볼트를 통해서 파워보드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볼트는 이 작은 볼트 2개와 롱볼트 2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볼트의 위치를 미리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메인보드와 파워보드의 커넥터를 분리해 주시고, 자, 커넥터를 2개를 또 분리를 해주면은 자, 파워보드가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인보드를 이제 탈착하면은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T5 볼트로 제거를 해줄 이 부품은 블루투스 모듈 부분이 되겠죠. T5로 이 작은 볼트 2개를 풀어주시고요. 자, 보호 캡을 들은 다음에 이 커넥터 4개를 들어서 빼줘야 됩니다. 이때는 또 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주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자, 각 커넥터의 위치는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미리 찍어 두시던지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장착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T20볼트로 아까 파워보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T9 공구를 통해서 메인보드의 볼트를 제거할 건데, 메인보드의 볼트는 총 8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죠. 근데 8개입니다. 바로 이 밑에 숨어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볼트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 볼트는 빠지지 않고 싱크탱크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롱볼트 2개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네, 숏볼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들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미들볼트까지 총 8개의 볼트를 제거를 했고요. 메인보드와 유니바디가 연결되어 있는 이 카메라 커넥터 부분들을 제거를 먼저 해주고요. 자, 오디오 잭과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터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마이크 단자입니다. 이 마이크 단자 부분의 위 부분을 들어주시고 이 필름 커넥터를 밑으로 제껴주시면은 메인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커넥터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자, 메인보드를 이제 조심스럽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메인보드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니바디에서 모든 부품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스피커 양쪽 2개, 쿨러, 하드디스크, 파워보드,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떼어냈기 때문에 유니바디와 스피커, 나머지 부분들은 치워놓고 메인보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정 SSD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드라이브에 있는 SSD는 32기가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거를 해드리고 1테라 NVMe WD-SN750 모델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 모델과 커넥터 부분을 보시면은 핀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장착을 할 때는 애플 전용 커넥터를 이용해서 NVMe를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VMe를 커넥터에 연결을 먼저 하고 슬롯에 자, 소리가 날 때까지 장착을 해주고 볼트를 체결해주면 끝입니다. 순정 램 업그레이드는 유니바디 뒤쪽 슬롯을 열어서도 할 수 있는데 분해한 김에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하이닉스 4기가 2개가 장착이 돼서 8기가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죠. 삼성 메모리 8기가짜리 4개를 꽂아서 32기가 슬롯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일단 SSD와 메모리의 업그레이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CPU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CPU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할 텐데 CPU에는 애플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각 봉인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애플은 맥리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 고정 볼트는 T10 볼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T9 볼트 4개로 이루어진 그래픽 코어 쪽에 있는 볼트 4개를 풀어주시면 CPU를 탈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들은 굉장히 강한 토크에 의해서 장착이 되기 때문에 푸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T10 공구를 이용해서 CPU가 결착되어 있는 볼트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이 튀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서 토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2개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판 스프링이 튀어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이 튀어 오르면은 자, 오른쪽 2개를 마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CPU를 고정하고 있는 이 판 스프링을 제거해 주시고 자, 그래픽 쪽 볼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T9 공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모든 고정 걸쇠를 제거해 주시고요. 자, CPU가 장착되어 있는 이 히트싱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CPU가 장착되는 슬롯과 그래픽 코어 슬롯이 보이고요. 자, 기존 CPU는 이 히트싱크 쪽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픽 코어에 묻어있는 써멀 그리스를 좀 닦아주는 작업을 할 텐데 자, 이 면봉을 이용해서 사이드에 있는 써멀 그리스를 닦아주면 가볍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밀어주면은 이 써멀 그리스 이 처음에 쓰는 이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써멀 그리스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성능 업그레이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메인보드는 잠시 이동을 하고요. 히터싱크 쪽에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요. 자, 히터싱크에 달려있는 기존 CPU를 제거를 할 때는 아까 사용하셨던 롤러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자, 가볍게 들어주시면은 자, 써멀 그리스와 이 부분들이 가볍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히터싱크에 있는 이 써멀 그리스들을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면봉을 이용해서 사이드 부분들을 깨끗이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픽 쪽 코어 쪽도 마찬가지로 깨끗이 해주시는데 잘 안 떨어질 경우에는 알코올 솜을 준비를 하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써멀들을 깨끗이 제거를 해주시고 새로운 써멀을 도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히트싱크에 있는 기존 써멀 그리스를 다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메인보드에 장착하기 전에 이 i9 CPU에 MX4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에 써멀 그리스를 X자로 발라주시고요. 당구장 마크, 국룰이죠. 최대한 얇게 써멀을 도포를 해줍니다. 자, 써멀을 도포를 했고요. 자, CPU를 메인보드 슬롯에 장착을 할 경우에 메인보드 슬롯 자체가 굉장히 핀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홈에 맞춰서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그래픽 코어 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아까 제거했던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써멀과 CPU 써멀 그리스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히트싱크를 CPU와 그래픽 코어에 맞게끔 잘 덮어주시고요. 이 걸림새가 없기 때문에 자, 히트싱크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최대한 밀어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거했던 CPU 걸쇠를 장착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메인보드에서 CPU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아까 제거했던 판 스프링을 자, 결속을 먼저 하고요. 오른쪽 볼트를 2개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지로 최대한 눌러주면서 CPU 볼트를 자,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고 힘든 부분들인데 이 부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CPU 업그레이드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 있는 분들은 이 맥리의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CPU와 메인보드가 떨어지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고 볼트들을 각 토크에 맞게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조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픽 코어 쪽에 고정 걸쇠를 자, 모든 볼트를 다 조립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지금 저희가 CPU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SSD 업그레이드, 메모리 업그레이드까지 CTO 버전으로 재탄생한 아이맥의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죠. 이제 유니바디의 메인보드와 파워보드, 스피커, 쿨러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조립은 뭐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 되니까 자, 빠르게 조립을 하고 부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액정만 조립을 하면 되겠는데 액정을 붙이실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애플 순정 테이프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분해를 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 비품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지 않아서 액정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꼭 정품 스티커를 붙이기를 권장 사용으로 드리고요. 자, 이제 액정을 붙여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부팅을 한 이후에 OS를 설치하고 초반에 보여드렸던 긱벤치에서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정 테이프를 다 부착을 했고 액정을 조립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는 하단 부분에 있는 테이프만 먼저 붙여주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머지 테이프들은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 케이블을 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 케이블을 하나씩 먼저 연결을 미리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자, 눌러서 자, 해주신 다음에 자, 밑에 부분만 일단은 잘 맞추셔서 액정을 가볍게 올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자, 결속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컴퓨터는 아이맥은 기본형에서 i9 8코어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으로 재탄생을 했죠. 오늘 SSD 추가로 1TB를 장착을 했고 메모리를 32GB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초반에도 보여드렸지만 긱벤치 점수 쪽에서도 보시면은 싱글코어에서 1107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멀티코어에서는 2배가 넘는 7324점의 CPU 스코어를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 뭐 적은 비용은 물론 아니지만 애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도 최상급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취지로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봤고요. 컨텐츠를 구독하신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200만 원 이상의 베네핏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컨텐츠는 아이맥 프로를 풀 옵션으로 만드는 컨텐츠를 기획할 테니까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자, 마무리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퍼포먼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정을 닫아주면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부드러운 천으로 여기 사이드 부분과 윗부분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아이맥 2019년 기본형 풀옵션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맥 커스텀 아티스트 맥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맥리한테 힘이 되겠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